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총액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입니다. 월 변제금 100만 원과 90만 원, 한 달로 보면 10만 원 차이지만 3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 차이 때문에 회생기간 3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이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유용한 법률 꿀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내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는 기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곳은 기본 주거비로는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지역별 한도 내에서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수십만 원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월세 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기본 생계비로는 도저히 못 산다는 걸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서울에서 월세 80만 원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기본 생계비만 인정받아서 변제금이 월 95만 원 나왔는데 임대차 계약서랑 통장 내역 제출하고 나서 주거비 40만 원 추가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제금이 월 7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 3년이면 792만 원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사교육비는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예체능 특기생이거나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쓴다면 이 돈도 빼달라고 해야 합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단순히 아파서 돈이 많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진단서, 1년치 약제비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두십시오. 이 서류 하나가 10만 원을 좌우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같이 산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은 아니고 따로 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성년 자녀입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다 컸으니 부양가족에서 뺀다 라고 보통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대학생이라서 학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못한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군복무 중인 자녀는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한다고 보아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재산과 소득이 없으시다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한 송금 내역이 필수입니다.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50대 의뢰인분이 70대 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몰라서 부양가족에 안 넣었다가 송금 내역 1년치 제출을 하고 부모님 두 분 다 부양가족 추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월 변제금이 15만 원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개인 회생에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적게 평가될수록 갚아야 할 돈의 하한선도 낮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중고차 시세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는다면 계기판 사진이나 수리 견적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 차는 똥차라서 팔아도 돈도 안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해서 10만 원이라도 가치를 깎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해약 환급금 전체가 다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된 금액 1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모든 보험 환급금을 합쳐서 1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것도 전액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5,5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4,800만 원까지 내 재산에서 빼줍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도 서울이라면 5,500만 원을 뺀 4,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이걸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총액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을 줄이는 건 단순히 생활비 좀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3년, 5년 동안 개인 회생을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서 변제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